네, 안녕하세요. 일부 강의를 진행하게 된 아나운서 최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전에 이렇게 기억에 남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왜 그 보이스 트레이닝을 유독 이해하기가 어려울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이해를 시켜드려야 될까? 그랬을 때 이 두성이나 믹스 보이스 같은 이런 같은 단어인데도 또 이런 다른 소리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랬을 때 또 반대로는 소리는 같은데 또 단어는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일단 저희 CEO 강의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뭐 2강, 3강 해서 보이스 트레이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알려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인 어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좀 자기 암시 주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차의 첫 번째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스크립을 해왔는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이런 식으로 소몰이 하듯이 약간 복식 호흡을 할 때 호흡도 중요하지만 일단 배심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정식 방법을 공부를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몸에 익숙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방법론이 어렵다. 지금에 와서 보니까 글로 보니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좋은 목소리를 위해 안정된 호흡, 정확한 발음, 공명발성 훈련을 통해 깊고 풍부함이 느껴지는 매력적인 목소리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배심을 기르는데 시간을 소요합니다. 물론 그전에는 어떠한 복근 운동이라든지 스쿼트라든지 하체 운동 이런 식으로 힘을 길러야지만이 그러한 발성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호흡법에 대한 종류 그 아래에 보시면 복식 호흡과 흉식 호흡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복식 호흡은 잘 아시다시피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나오고 들어가는 깊은 호흡법이고요. 보통 이제 CEO 분들이라든지 또 이렇게 기자, 또 방송 기자 생각하시는 분들은 흉식 가슴 호흡으로 많이 하세요. 그랬을 때는 반대로 이 갈비 사이의 수축에 의해서 얕은 호흡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호흡인 거예요. 그래서 깊은 호흡이 안 되고 그랬습니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시는 거겠죠. 그랬을 때 저희가 대화 나눌 때는 참 좋아요. 하지만 카메라 너머에서 이 마이크는 아무래도 깊은 호흡을 통해서 올려야지만이 그 공명으로 인해서 이 시청자분들께 좋은 목소리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법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앉아있을 때 혹은 서있을 때 이 스쿼트 운동이나 이런 뭐 복근 운동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좀 가슴을 열고 스트레칭부터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고서 복식 호흡은 안 돼요. 풀고서 얼굴도 좀 풀고 목도 좀 긴장감 좀 풀고 그리고 팔도 온몸에 좀 힘을 좀 풀어야지만이 복식 호흡이 제대로 됩니다. 경직된 자세에서는 깊은 호흡도 안 될 뿐더러 호흡이 가빠지기 때문에 떨림이 다 느껴져요. 그리고 표정에서도 경직된 부분이 다 보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 아무래도 불안감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안정감 있게 호흡을 하려면 일단은 좀 배심과 스쿼트로 인해서 하체와 복근을 좀 다져야 된다라는 기초적인 방법 한 가지. 그리고 우리 혜민 아나운서가 이 풍선을 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로 풍선 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 부분은 원장님도 하나 제가 전달해 드리고요. 그리고 기자님께 좀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해 봤어요. 또 다른 색으로 혜민 씨한테는 보라 색깔 풍선. 자, 이랬을 때 풍선을 일단은 불어보시면요. 힘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복근 호흡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질문을 좀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지 좀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까? 직접적인 방법을 그랬을 때 풍선 불기입니다. 일단은 폐활량을
높여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 깊은 호흡이 가능해요. 들어와야지 나가는 게 있겠죠. 근데 들어오는 게 가슴 호흡. 이러면 당연히 나가는 호흡이 얕겠죠. 들어오는 게 깊어야지만이 나갈 때 깊게 나갈 수 있다. 그래야지 좋은 목소리가 공명을 통해서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초적으로 세 분께 미션은 아니겠지만 일단은 풍선 불기를 일단 시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불어볼까요? 처음에 어려우실 수 있어요. 저녁은 드시고 오셨나요? 좀 질긴 풍선일 수도 있어요. 근데 기자님이 지금 뭔가 되려고 해요. 네, 깊이에서 쭉 내뱉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왜 놀 때 그거 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특히 아시죠? 폐암이라든지 좀 이 아픈 분들은, 환자분들은 풍선 불기를 통해서 암 환자분들이 완료를 치유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려워서 아무래도 우리 두 아나운서 분들께서는 아름다운 여성분들이셔서 아무래도 이 풍선 불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으세요. 기자분들도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탄성이 너무 강한가 봐요. 네. 저는 그래서 어차피 지금 뭐 부는 게 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랬을 때 서서 혹은 앉아서 사실 어떤 소음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내뱉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자신의 몸통, 어떠한 이 악기가 제가 첼로라고 생각했을 때 이 공기가 잘 들어오게끔 만들어주는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풍선 불기를 제가 좀 간곡히 좀 부탁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뭐 이거쯤이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불어보니까 어떠셨어요? 풍선 불기가 너무 힘듭니다. 어떤 부분이 좀 힘드셨어요? 먼저 숨을 들이마시고 네. 계속 내뱉는데 네. 이 풍선이 안 부러지니까 부러지지가 않아서 아무래도 풍선의 재질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그만큼 이게 단순한 것 같아도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러한 활동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좀 복식 호흡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께는 이런 방법이 좀 직접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강의가 좀 길어지거나 좀 이론적으로 이런 인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해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꽤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방법이 무엇인가요? 라고 여쭤봤을 때 어떤 게 있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아이들이 쉽게 놀 수 있는 이런 장난감,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폐암 환자분들이 치유가 완료되는데 그 치료가 그 첫 번째가 풍선 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폐활량을 늘려주고 그런 폐의 활동을 활발하게 느껴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복식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몸을 열어주는 데 좋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풍선 불기였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많이들 좀 집에 가시면 누워서 뭐 하세요 혹시? 저는 누워서 핸드폰 하다가 뭐 떨어뜨리고 떨어뜨리고 그래서 멍들고 살짝 그런 식으로. 기자님께서는 어떠신가요? 저도 누워서 핸드폰을 주로 합니다. 주로 하시고 통화도 많이 하실 거고요. 네. 그렇죠. 원장님께서는 저는 네. 호흡 연습도 하고 다음날 방송할 제 스케줄에 대해서 이렇게 네. 쭉 리스트를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해 봅니다. 그러시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어요. 이 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누워있을 때 무게감 있는 물건을 올려놓으시면 이 복식 호흡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원장님께서도 워낙에 숙련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복식 호흡이라든지 그런 연습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사실 내가 해야겠다라는 거라기보다는 처음에는 그렇죠. 의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무감각적으로 그냥 본인이 누웠을 때 자연스럽게 몸이 그렇게 신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원장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그랬을 때 처음에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 특히나 CEO분들은 강연하실 때 목소리가 갑자기 이렇게 돼요 하시는 분들은요. 누워 계실 때 그냥 쉬고 계시는 것도 참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무거운 책이라든지 짐 가방이라든지 가장 좋은 거는 노트북.
노트북을 좀 여기 배 쪽에 이렇게 좀 살며시 두시고요. 통화를 해보세요.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말을 하면서 제가 배에 힘이 들어가면서요, 복식호흡이 왔다 갔다 하면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장님처럼 나중에는 뭘 하지 않아도, 물건을 위에 올려놓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복식호흡이 되는 겁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났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이제부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목소리를 좀 많이 풀어주고 이 성량에 대해서도 이런 좀 갑상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열어주는 그런 가슴이라든지 복식호흡을 좀 열어주는 그런 형태를 많이 하고요. 저녁에는 힘들죠. 핸드폰 하면서 통화하면서 누워있으면서 복식호흡을 주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요, 사실 앉아있을 때, 서있을 때보다요, 누워있을 때 복식호흡 연습이 정말 잘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전에 누워있을 때, 핸드폰 할 때 하시라고 저는 추천을 많이 드려요. 어떤 것이든 뭐 아나운서분들 뭐 가, 갸, 거, 겨 이런 게 될 수도 있지만 통화하면서 보통 이제 CEO분들이나 기자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좀 뭐랄까 꾸준히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는 아나운서님 목소리처럼 되고 싶어요. 원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처음에 딱 말씀을 드려요. 절대로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쉽게 됐다면 누구든지 아나운서 딱 돼서 그냥 뭐 9시 뉴스입니다 하면 되겠죠. 뭐 그런 것은 겉으로 어떠한 치장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보다는 본인의 어떠한 몸에 힘을 빼고 그러면서도 본인의 생활에 이런 태도에도 좀 복식호흡을 생활화해야 꾸준히 해야지 그런 목소리를 가질 수 있다.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는 방법 중에 두 가지일 뿐이에요.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쉽게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이런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요. 저는 또 이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뭐 필라테스가 됐던 어떤 운동이 됐던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몸에 힘을 풀면서도 좀 목소리의 이 발성이 잘 되게끔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그랬을 때 어떤 분들은 통 안에 내가 유리관에 있다. 그래서 여기에도 소리를 전달하고 저쪽에도 전달하고 또 가까이에 있을 때는 가까이에서 이렇게 한다. 저기에 말하고 여기에 말하고 이런 식으로 강습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초보자분들이라는 거예요. 특히 CEO분들은 많이 경직되어 있으시죠. 왜냐하면 위험이 있으시고 또 본인은 사원이 아니라 어떠한 리더자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굉장히 얼어 있어서 했는가? 했어? 이런 식으로 탁 이제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럴 때 조금은 부드럽게 말씀을 하시려면 몸에 힘부터 빼셔라. 근데 이게 가장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래서요, 평상시에 운동을 통해서 힘을 빼는 연습을 많이 하시고 좀 많이 웃는 연습도 하시고 그랬을 때 좀 발성 연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사실 일부 강의에서는 언론 대응법 및 마케팅에 관해서 제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발성 연습을 왜 말씀하시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 분야 중에 특히 발성 분야에 대해서 유독 이해하기가 힘들다라는 그 질문에 제가 이 머릿속에 맴돌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언론 대응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효과적인 이 PR 서비스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목차에 이 페이지에 언론 홍보의 정의 및 장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미국 찰스 슈왑은 이 소비자들에게 현명하게 자신을 관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을 유튜브에서 진행을 했고 또 그게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하면 보통 재밌거나 또는 색다른 어떠한 분들은 좀 생동감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짜여진 각본이 아니다라고 해서요. 그런데 이 각 기업에서 필요한 대로 본인들의 기업의 이미지를
홍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삼성도 유튜브에서 사실 이 언박싱이라고 하죠. 새로운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제품을 보여드릴 때 유튜브를 통해서 한다고 해요. 그런 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시대가 어떠한 틀에 짜여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대기업부터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일반 이 CEO분들, 특히 중소기업 CEO분들은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요? 저희도 그거에 발맞춰서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거창한 방법이 아니라요. 사실적인 어떠한 방법 제시. 그랬을 때 이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AI나 또 5G가 이 새로운 트렌드를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튜브가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게 됐는데요. 이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은 특히 더 강화가 될 것이고 가상 현실 또한 강화가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신뢰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특히 CEO분들은 신뢰도에 대해서 제품 설명에 대해서도 참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 신뢰도가 매년 떨어지던 추세였는데 요즘은 본인이 속한 사회에서 또는 직장에서 개인 목소리를 드러낸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 대중 간의 긍정적인 이 대인관계의 유지를 할 수 있는 어떠한 수단이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저는 언론 대응법이라고 해서 어떠한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슈화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마케팅 중 하나인 언론 홍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공신력을 가진 언론사를 통해서 이 기사를 통해서 이 상품 및 서비스 또 기업 등을 노출시켜서 홍보를 실시하는 것인데요. 이 긍정적인 이슈 보도와 또 부정적인 이슈 보도에 대해서 이 대응까지 다양한 대중 간의 이 긍정적인 관계 유지를 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랬을 때 이 페이지 그래프를 한번 보셨을 거예요. 뉴스 이용 매체의 순서입니다. 오늘날 이 정보화 시대의 인터넷 언론사 뉴스는 오프라인 신문을 넘어서 많은 전달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 뉴스는 제3자인 이 기자와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 정보성, 이 기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에 대해서 비해서는 부담이 적고 또 그 효과나 유입률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 홍보의 보도, 이 기사들은 주요 포털 사이트 및 언론사들의 이 뉴스 카테고리를 통해서 노출되기 때문에 기업이나 이 브랜드의 인지도 또는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는 등의 이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TMI 방송의 언론 홍보 서비스에 대해서 저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언론 홍보는 객관적으로 이 이슈를 기술하는 그런 이 스트레이트 기사 또는 인터뷰 기사, 기획 기사, 또 칼럼 등의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따가 2부에서 인터뷰 기법에 대해서 이 조현민 기자가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겠지만 이미 많은 기업에서 이 기업 이미지 또는 상품 등을 PR하거나 또 이슈, 홍보하는 이 다양한 형태의 언론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는 언론 홍보의 장점은 무엇인지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언론 홍보의 장점 중에 하나는 접근성입니다. 언론 기사는 언론사와 또 주요 포털 사이트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 유입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송출되면 시간이 지나도 남아있게 되죠. 기록은 남아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래 남아있는 시간 동안 이 지속적인 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점이 바로 접근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3페이지 그래프 한번 보시면요. 이 소비자가 신뢰하는 광고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두 번째는 바로 뭘까요? 이 그래프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글자 안에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신뢰성입니다. 공신력 있는 정보로 소비자들에게 인식되기 때문에 브랜드 및 기업의 신뢰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들이 기본적으로 직접적인 이런 광고들과는 다르게 이 신뢰성 있는 정보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품은 물론이고 이 브랜드의 신뢰도까지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 홍보에 대해서 이 효과가 어마무지하다. 정말 많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아래에 3페이지 아래에
저비용 고효율 마케팅 효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업종별로 천차만별인 특성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언론사를 통해서 언론 홍보를 진행합니다. 때문에 더욱 효과적인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블로그, 카페, SNS 등의 매체로 링크가 확산이 되고 또 유기적인 추가 도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언론 홍보의 마지막 장점은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업종별로 천차만별인 이 특성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이러한 언론사를 통해서 언론 홍보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더욱 효과적인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마지막 장점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끝이다, 이걸로 장점이 끝이다 라는 게 아니라요, 체계적인 언론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인데요. 이처럼 다양한 장점과 이 효과를 통해서 언론 홍보는 주의할 사항도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 점 중에 하나는 신뢰성을 구축하고 또 직접적인 또 간접적인 홍보를 진행하는 만큼 이 대출이나 어떠한 사행성 업종의 홍보성 기사는 좀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뢰도가 높은 매체라도 또는 그런 업체라도 홍보성의 문구나 또는 그런 요소가 많다면 정보성이 아닌 이러한 광고로 보일 수가 있어서 사실 보시는 분들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요. 이처럼 다양한 장점과 이 효과를 가지고 있는 언론 홍보는 바로 이러한 주의할 점도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TMI 방송에서는 각 분야에 대한 이러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아나운서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적합한 원고 작성과 함께 이 언론사 테스트의 최종 이 점수를 거쳐서 고차원적인 방송을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이 당사에서는 언론 홍보가 처음이신 분들도 기사 작성이 어려우신 분들을 해당하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보성 혹은 이런 홍보성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희가 그런 컨셉에 맞는 기사 또는 가지고 있는 어떤 보도자료의 작성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성공적인 언론 홍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마지막 장에 TMI 언론 홍보, 그 블로그 기획, 제작, 또 운영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마케팅 방법에 대해서 빼놓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CEO분들은 사실 오늘날 기업들은 이 기업의 신뢰도와 인지도를 통해서 제고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좀 홍보를 하시길 원하시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실 블로그를 가장 많이 선호하시죠. 왜냐하면은 블로그에는 가장 많은 이용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홍보를 따로 강하게 하지 않아도 어떠한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도 홍보 효과는 지속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네이버 공식 블로그로 등록된 기업 또는 이 기관, 단체만 해도요. 벌써 네이버 블로그에 4천여 개가 넘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 블로그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적합한 마케팅 수단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기존 고객 및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잠재 고객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또 이용을 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유형의 이런 콘텐츠들을 제한 없이 올릴 수 있다는 거. 그 점이 가장 중요한데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노출을 많이 한 데다가 이 정보가 계속 쌓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홍보 효과까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 거기에다가 이 콘텐츠 공유 및 이 확산이 가능해서 이 블로그를 꾸준히 업로드한다면 정말 이 잠재 고객을 끌어들이고 또 기존 고객에게도 만족을 시켜드릴 수 있는 큰 플랫폼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블로그를 단순 어떤 기업 홍보 혹은 제품 홍보에 대해서만 치중이 됐다면 요즘에는 이 기업의 어떠한 이미지를 마케팅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홍보 활동을 위해서 고객의 어떤 흥미를 드릴 수 있고 또 이 게시글을 다채로운 콘텐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 결실을 맺을 수 있게끔 전문가의 지속적인 도움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 마케팅은 시간과 인내가 정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 필수적인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사실 단기간에 높은 매출이나 혹은 어떠한 인지도를 바라는 것은 매우 어떤 유행을 바라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언론 홍보가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TMI 방송에서는 고객의 니즈를 생각하고 반영해서 블로그 기획을 통해서 이 각 기업의 특성과 목적에 맞게 콘텐츠를 구성해서 그러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 또는 이 방문자 유지 관리를 통한 온라인 거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요, 인지도가 사실은 그리 높지 않은 기업의 CEO분들이 보신다면 좀 제 말에 어떠한 귀 기울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브랜드에서 사실 각종 이벤트나 혹은 이 광고와 같이 성과와 어떠한 매출을 증가하는 그런 위주의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 이 단발성에 그치기가 쉽고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이 이런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아나운서들이 원고 제작 및 어떠한 브랜드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인력을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정말 저희도 좋고 기업의 어떤 CEO분들도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미 블로그는 마케팅을 위한 필수 이 미디어가 됐지만 사실 블로그 운영 시에 이 고려해야 될 요소도 많고 또 전략적으로 꾸준히 운영하는 그러한 것은 사실 전문가가 없다면 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을 때 비전문가가 운영했을 때 효과를 보장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좋은 디자인 혹은 글을 꾸준히 올린다. 그런 것은 사실 옛날에는 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 블로그 알고리즘과 그리고 정책을 이해하고 또 포스팅해야지 이 상단 노출이 가능하고 그래야지만이 최적화된 이 블로그로서 많은 분들이 서치해서 들어오시겠죠. 그래서 이 블로그 스킨 콘텐츠 기획 또는 이 기획과 또 제작, 키워드 선정 등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지 이 마케팅에 성공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제작팀에서도 그러한 영상 기획 및 콘텐츠를 개발하고 계시니까 이러한 부분도 인재분들을 많이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 부분은 사실 장기적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라서 단기적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라서 많이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 TMI 방송국에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유튜브도 하고 있고 또 블로그 운영도 하고 있고 또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감히 기자님이 계시는데 이런 블로그 어떠한 언론 대응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도 될까라는 고민을 참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감을 안고 있지만 저도 언론인으로서 어떠한 이러한 좀 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사실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에겐 정말 좋은 기회고 정말 감사한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여러분과 참여하는 어떠한 강의를 진행하고 싶었지만 사실 그러기 어려운 또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목차 글귀를 한번 보시면요. Fast follower가 아니라 First mover만이 살아남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브랜드 향상의 첫걸음인 언론 홍보, 이 TMI 방송의 체계적인 언론 홍보 서비스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